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뉴스입니다. 심정지 환자 수용 거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한 KBS 보도 이후 부산시와 지역 의료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산 전체 응급의료센터가 심정지 환자를 반드시 수용하기로 했는데요. 현장을 고려하지 못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욱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정지 상태로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한 60대 여성. 불과 1.5km 앞 병원을 두고도 뒤늦게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논란 이후 파장이 커지자 부산시는 지난 2일 부산 지역 응급의료센터 6곳과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지역 의료계는 해당 병원이 심정지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심정지 환자는 4분 이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부산시와 응급의료센터장들은 대책회의를 통해 심정지 환자 발생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이 반드시 환자를 수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부산시는 또 올해 상반기 중 응급의료 지원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지역 응급의료센터와 필수 의료 인력 등을 점검하고 응급 환자 이송과 진료까지 이어지는 의료체계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응급의료 체계를 연구를 하고 발굴을 해서 우리 시책에 반영을 하고 환자를 이송한다든지 그런 지침을 같이 만들고. 그러나 이미 지역의 필수 의료가 무너진 상황에서 심정지 환자 무조건 수용은 현실성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지자체가 과감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응급의료 상황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에게 접근해 법정 이자율이 훨씬 넘는 최대 연 2만 7천%의 이자를 받아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빌린 돈을 못 갚는 채무자들에게 강제 추심을 하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대부업체를 소개해가며 돌려막기를 유도했습니다. 김아른의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대부업체 사무실, 컴퓨터 모니터에 숫자가 빼곡히 적힌 메모장이 떠 있습니다. 채무자들에게 받을 이자와 원금 내역입니다. 이 장부나 메모지로 다 압수하게 돼 있거든요. 메모지 3개. 이 대부업체는 미리 확보한 신용 정보를 토대로 평소 상환율이 좋은 채무자를 골라 돈을 빌려주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상은 대부분 급한 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 돈을 빌려주면서 첫 이자를 떼고 다음 주부터 원금과 이자를 매주 돌려받았습니다. 1,000만 원을 빌렸다가 석 달 만에 원리금이 2억 원을 넘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정 이자율은 연 20%지만 최대 2만 7천%의 폭리를 챙겼습니다. 또 다른 대부업체를 소개하며 돌려막기도 유도했습니다. 이 업체에서 요금제 제가 상환을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업체를 또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소개받고 다시 상환하고 소개받고 상환.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약 2년간 600명에게 315억 원을 빌려주고 60억 원 넘는 이자를 받아 챙겼습니다. 경찰은 이들 조직원 30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40대 총책 등 4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최대한 이자를 뽑아내기 위해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강제 추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철저하게 감췄습니다. 그리고 불법 추심을 하지 않는다는 점은 기존의 대부업 범죄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었고. 경찰은 범죄 수익금을 파악해 몰수 추징하고 어떻게 신용정보를 입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일본 오사카를 출발해 부산에 도착 예정이었던 제주항공 비행기가 기체의 결함으로 16시간가량 지연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180여 명이 타는 여객기였는데 승객들은 기내에서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다 새벽에야 호텔로 이동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최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항 탑승 수속대에 모인 승객들. 항공사 측에 강하게 항의합니다. 아니 지금 비행기 안에 3시간이 우리는 5시에 도착해가지고 어제 저녁 7시 20분 일본 간사이 공항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향하려던 제주항공 비행기가 이륙에 실패했습니다. 엔진 이상이 이유였습니다. 180여 명의 승객들은 좁은 기내에서 3시간을 대기해야 했습니다.
큰 안내 없이 다시 회항했다가 또 계속 기다리라고 말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바로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승객들은 공항에서도 2시간 넘게 기다리다 자정이 넘어 호텔로 이동했고 하룻밤을 보내고서야 다시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원래 도착 예정 시간보다 약 16시간이나 늦게 이곳 김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부대 복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못 갈 뻔해가지고 다른 항공사 대체편도 알아봐 주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연락도 없었고. 제주항공 측은 승객들을 기내에 대기시킨 건 엔진 점검 후 되도록 빨리 출발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승객이 많아 호텔 객실 배정이 늦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가 기체 결함이나 엔진 고장 등으로 지연되거나 결항된 사례는 지난해에만 14건이었습니다.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총선을 2달여 앞두고 여야의 공천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진 험지 출마에 힘을 실었고 민주당은 부산 첫 경선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부산에서만 5선 부산진갑 현역인 서병수 의원이 지역구를 옮겨 출마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경쟁력 있는 후보의 희생 차원에서 서 의원에게 북강서 갑 출마를 요청했다고 밝혔고 서 의원은 총선 승리에 기여하기 위해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3선에 도전하는 북강서 갑은 국민의힘 험지로 분류되는 곳으로 이번 총선의 중요 승부처로 떠올랐습니다. 치열한 승부의 장에 많은 이 실력 있는 분들, 중량감 있는 분들이 나가주시는 것이 우리 국민의 힘이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병수 의원이 자리를 비울 부산진 갑에는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공식 출마를 선언해 국민의힘 영입인재 1호 정성국 전 한국교총회장 등과 공천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공천 신청자의 경쟁력을 평가할 여론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설 연휴 직후 진행할 면접을 거쳐 단수 후보를 추천하거나 경선을 벌일 지역구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실이나 정부 부처 출신 신윤 인사들이 여당 텃밭인 양지에 쏠린다는 비판 속에 전략 공천 대신 경선을 확대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후보자 면접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1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산에선 서동구 최영욱, 부산진을 이현, 북강서을 변성환, 해운대갑 홍순원 후보를 단수로 공천했고 금정구에선 두 후보가 경선을 치릅니다. 오늘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필승을 위한 선봉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야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총선에서 맞붙을 각 지역구 후보자는 이르면 이달 말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거연합 정당인 녹색정의당 부산시당이 출범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오늘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과 녹색의 진보적 가치를 지키며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총선을 겨냥한 단순한 선거공학이나 정권 심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대학교 제22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에서 최재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교수가 선거인 25,399명을 대상으로 51.09%를 득표해 1순위 후보가 됐습니다. 2순위는 48.91%를 얻은 진성호 사범대학 화학교육학과 교수입니다. 1순위로 득표한 최재원 교수는 서울대에서 제어계측공학 학사와 석박사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대 공과대학 학장을 맡고 있습니다. 부산대는 1, 2순위 후보자인 최재원, 진성호 교수를 교육부에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총장으로 임명합니다. 지난 1일 5년 만에 부산에서 발생한 홍역 환자는 국내에서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해당 홍역 환자가 발병 전 3주간 만난 사람 중 한 명이 해외에 방문한 이력이 있으며 국외에서 유행 중인 홍역 유전자형이 동일하게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명 모두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발표한 3월 1일자 부산교육청 교원 전보 인사에서 초등교원 2,600명 가운데 102명이 인사결정과는 다른 학교로 잘못 발령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교육청은 3세대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에서 4세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일부 초등교원 인사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등교원 전수조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정정 내용을 통보했으며 관련 시스템 검증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부산 감천항 일부두에서 기름이 유출돼 해경이 긴급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름이 유출된 범위는 전체 520제곱미터의 규모로 오일 펜스를 설치하고 흡착제를 사용해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감천항에 머무는 선박을 상대로 고의로 바다에 기름을 유출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 발생한 영도 스쿨존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장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4-3 형사부는 공장 대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직원 3명도 1심과 같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부산 영도구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로 지게차 하역을 하던 중 1.7톤짜리 대형 화물을 떨어뜨려 등교 중이던 황혜서 양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산연구원과 지역시민단체는 오늘 부산시의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난달 발의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허브 도시는 수도권을 집중으로 인한 저출생 고령화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과제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 지역 사회의 참여와 연대를 통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한다는 결의물도 채택했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후 수영구 밀락 더마켓에서 영어 교육 걱정 없는 도시와 세계적인 창업 취업 도시, 외국인 관광이 편리한 도시 등의 전략을 담은 영어하기 편한 도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또 가수 김조한 씨를 영어하기 편한 도시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영어 교육과 예능을 결합한 부산 영어 방송의 프로그램 올스타 잉글리시 제작 발표회도 가졌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온누리 상품권 환급 혜택이 주어집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8일까지 전국 85개 전통시장에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가 열리는 부산 지역 전통시장은 자갈치 시장과 부전 마켓타운 등 모두 10곳으로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환급 장소에 가면 구매 금액에 따라 34,000원 이상이면 만원, 68,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HJ중공업은 오늘 부산 영도 조선소에서 5,5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2척 명명식을 개최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